김태현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시간은 다시 읽어보는 시간, 리리드 시간입니다. 책장에 있는 책들을 다 갖다 버리려고 준비했던 시간인데 사람이 초심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초심을 자꾸 잊어버려서 요새는 책장을 이렇게 뒤지다가 리리드 할 마땅한 책이 없는데? 라고 해서 새로 사서 리리드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보 아닙니까? 바보? 책장을 정리하겠다고 만든 코너에 또 책을 사야 되는 이 참을 수 없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찌됐건 오늘의 리리드, 자, 인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동양의 고전에 어떤 취미가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권씩은 집에 있는 그런 책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집에 금송아지하고 저 5000cc짜리 스포츠카하고 이런 책 하나는 다 있지 않나요? 말이 점점 작아지네요. 노노입니다. 노노. 노노. 그렇죠. 역시 집에는 이런 책이 한 권 있어줘야 그 사람의 서재를 탁 볼 때 지식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샀는데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다라고 했지 제가 읽어봤다고 안 했습니다. 몇 번 책을 뒤적거려 봤습니다. 어떤 해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자 라고 해서 쇼파에서 시작을 해서 꿈나라에서 완결지었던, 잡니다. 대부분 보다 보면. 그래서 결국은 뭐 분량상으로는 다 보긴 했습니다만 이것저것 들쩍들쩍 보다가 결국은 전체 내용에 대해서 흐지부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았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이번에 리리드를 위해서 다시 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왜 걸작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문학이나 동양 고전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이 멍청한 머리에 어떤 그 해안이 될 수 있는 한마디 좀 힌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봤습니다. 왜? 지식인이 되고 싶어서 봤는데 공자가 쓴 책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논어의 내용은 잘 몰라도요, 흔히 이야기해서 상식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자, 논어의 저자는 누굴까요? 1번 공자, 2번 맹자. 그러면 공자요! 라고 얘기하는데 B 틀렸습니다. 그럼 맹자인가요? B 틀렸습니다. 그냥 공자의 제자들이 말을 받아서 쓴 책이라고 이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책에서 확신을 잘 못하는 게요, 이게 주석이 많이 달려있는데요, 한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나는 성경보다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등장하는 책은 이 책이 처음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군지를.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게 검색을 해서 될 정도의 어떤 분량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긴 읽었는데 기억에 남질 않아서 모르죠. 저는 분명히 이제 서문에서 이 책은 이제 공자가 말한 것을 그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읽었는데 어느 뒷부분에 갔더니 뭐 맹자가 어디를 썼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그 구구절절 하는 건 이제 알리바이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틀려도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리리드 하면서 이렇게 자신 없는 책은 오늘 처음 가지고 나왔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공자는요, BC 551년부터 479년까지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나이로 본다면 엄청난 장수죠. 사실 조선시대의 임금들의 평균적인 수명이 뭐 40살 좀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얼마를 산 거예요? 한 70세가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장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 공자의 이야기가 구구절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여전히 책을 집어 던져버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겁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신정은 욕심이 너무 많으니 어찌 꿋꿋하며 굽힘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자공이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기만하는 것을 원치 않고 저 역시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그것은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대목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공이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기만하는 걸 원치 않고 저 역시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많은 이제 한문학자들 고전 연구가들이 아니 논어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이제 정통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 듣겠습니다. 거부하겠어요. 제가 읽었던 이 책의 가장 핵심은 이 문장이에요. 왜 이 문장이냐?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왜 논어를 읽었는데 성경 얘기가 자꾸 나오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내주거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말은 쉽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나? 누가 길거리에서 네 오른쪽 뺨을 때렸는데 저희 왼쪽 뺨을 때려주세요. 이렇게 나갈 수 있나? 그럴 수 없잖아. 그 아버지한테 몇 억을 빌려간 사람인데 돈을 안 갖고 날랐어. 그래서 그대들의 집안이 망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봤더니 벤틀리를 타고 다녀. 용서할 수 있나? 용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 이제 공자가 얘기한 거잖아요. 야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단서가 어마어마한 단서입니다. 왜냐? 공자가 이렇게 뭐 누락된 게 있겠죠 당연히. 그죠?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6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600페이지 동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다 이제 적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근데 이렇게 많은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특강들 많이 봅니다. 뭐 대재벌이 된 사람이 이렇게 나는 돈을 벌었다. 하루에 막 2시간밖에 안 자고 말이야. 막 이렇게 스티브 잡스 자서전을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이만하죠. 책이 이만큼 두껍잖아요. 막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살았다. 그 책이 막 몇만 부씩 나와요. 몇십만 부씩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막 몇백만 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책을 그렇게 많이 봤으면 스티브 잡스가 몇백만 명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나왔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다고 되는 게 있고 읽는다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책 같은 경우는 읽으면 돼요. 열심히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그런 책 없죠. 인터넷 유머 이런 거. 옛날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팅 나가려면 유머 외워서 나오고 그랬어요.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책을 보고 나면 써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학기술 책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읽으면 우리가 지식이 생기잖아요. 상식이. 그것도 써먹을 수 있고.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늘 그런 자괴감에 이제 빠지게 됐어요. 이 책의 이제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 그 중국식 번역본을 가져서 성경도 오늘 성경 얘기 참 많이 해요. 성경도 예수님이 가라사대라는 문장으로 되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식으로 중국식으로 이제 왈자를 쓰니까 그걸 이제 가라사대 말씀하시게 뭐 이렇게 이제 썼단 말이죠.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 책에 이제 600페이지면 제가 보기엔 한 100페이지는 공자가 말씀하셨다예요. 계속 나와요. 공자가 말씀하셨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머릿속에도 계속 말씀하셨다. 이 얘가 떠돌아다녀서 되게 지루한 책을 읽다가 자면 숙면을 취하게 되는데 숙면도 못 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책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진리를 알게 되면 저녁에 죽게 되더라도 괜찮다. 약간 위험하다 오늘 방송. 약간 제가 한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약간 사입이 그냥 요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잘 모르는데 외워가지고 얘기했다가 큰일 난 사람도 있는데 전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 아니고요. 그냥 제 식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 생각엔 도대체 도에 대해 알 수가 없다는 거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힘드셨던 거예요. 도대체 도가 뭘까? 평생을 추구하셨는데 말하자면 석가모니 같은 이제 그 부처가 된 사람은 어느 날 나무 밑에서 수도하다가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 공부를 안 하셔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깨달음이 왔으니까 물어보면 다 그냥 다 그건 말이야, 이건 말이야. 근데 공자는 평생 공부를 했어요. 왜? 모르겠거든. 알았으면 더 이상 안 하지 않았을까요? 나 혼자 생각인가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벌써 여기 지금 스태프들이 한 4분 있는데 공자님 이야기하니까 절반은 지금 졸고 계세요. 노노의 효과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 공자가 했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60을 이제 이순이라고 했어요. 이순이 이순 70이 종심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의 이제 뜻이 되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순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더라. 그만큼 이제 내가 완성이 돼서 하나의 어떤 고결하고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으로 완성이 돼서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불온한 욕망마저 없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데서나 발을 뻗고 아무 데서나 들어눕고 사람들한테 막 내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도 그것이 순리를 벗어나는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어떤 완전한 완성된 단계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이야기를 60, 70대에서 이야기하셨을까? 그러니까 공자님도 50까지는 안 된 거야. 내 생각에는 공자님도 50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마흔을 불혹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어느 정도의 이제 완성, 본인이 원했던 최고의 완성까지 가는 데는 50까지도 이제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0대인데 그 대목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안 되는데 내가 어찌 벌써 그런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겠는가? 물론 이제 노력은 해야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이 논어를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이 책을 읽은 전 세계 그 수십억 명의, 중국이 다 읽었을 테니까 2500년 동안 읽었으면 한 수십억 명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공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셨을까?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의 세상은 불완전하며 어쩌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모두가 지킬 수 없고 한 사람이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맘대로 읽어버리는 논어. 야, 진짜 논어를 이렇게 읽는 사람은 내가 텔레비전에 되게 보면은 김용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참 이렇게 석학들이 나와서 논어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내가 이 책을 왜 가지고 나왔는지 오늘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아직껏 자기의 잘못을 보고 스스로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스스로에게 완전 무결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따위는 없다. 또 스스로를 꾸짖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내 자신을 꾸짖을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라고 탄식 아닌 탄식 같은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는 계속 봐야 되는 책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이 책대로 다 살아버릴 수 있다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책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꺼운 책에 단 한 페이지조차도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글들을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회원 리뷰 평점은 9.8점이야. 나 이때 자괴감 느껴. 나만 못 이해한 거야 이걸?
이 많은 분들은 다 논어를 다 이해했단 말인가요? 좋아요. 논어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요즘엔 쉽게 번역해 놓은 책이 많아서 생각보다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었다. 본편과 번역은 위에 큰 글씨로, 추가적인 해석과 내용은 아래 주석으로 달려 있어서 책의 느낌이 아주 깔끔해서 읽기 좋았다. 좋은 구절은 따로 필사해서 컴퓨터 모니터 옆에 붙여놨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적어서 선물해주니 이 안이 좋을 수 있을까 하면서 군자의 어떤 낙으로서 이 책을 읽는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별로요. 40 넘어서 논어 하나쯤은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샀는데 번역은 해놨지만 한자가 가득 적혀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부담이었다. 게다가 너무 두꺼운 책은 읽기도 전에 압사당하는 느낌이다. 호락호락하게 보고 샀다가는 나처럼 읽다가 포기하고 책장에 꽂아두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된다는 강박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간 진행하면서 두꺼운 책들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책 읽기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시간이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과거에 뭐 3, 40년 전에 사람들이 독서를 하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더 정보량이 많아졌고요. 더 확인하고 봐야 될 것이 많아진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단적인 예로 텔레비전의 채널 수와 OTT로 대변되는 컨텐츠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읽어야 될 책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은 아마도 허락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두꺼운 책이지만 기분 내키는 대로 어느 한 페이지를 골라내서 그 한 페이지에 오래 머무르는 것, 그런 것이 어쩌면 이 논어라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 읽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김태현의 게으른 책 읽기, 다시 책을 읽어보는 리리드, 감히 다시 읽어본 논어였습니다.